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민간경비의 이 법적인 토대 그리고 현황들에 이어서 우리의 민간경비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비업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경비업법은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경비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같이 보셨던 것처럼 1960년대에 제일 처음에 청역처법이 만들어졌지만 청역처법이 그 이후에 70년 들어와서 완전히 전면 개정을 하고 특히 76년도에 이 경비업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경비업법으로 인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이 법률적인 토대 등이 구성이 됐고 지금 현재로도 이 시큐리티와 관련돼서는 가장 기본법으로 이 경비업법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내용은요, 이 경비업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 경비업의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또한 이 경비업의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또 기계경비와 관련된 내용들, 더 나아가서 경비지도사, 경비원,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 직접 경비업법을 한번 펴보면서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경비지도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경비지도사 준비를 할 때 이 경비업법이 당연히 수험 과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비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봄으로 해서 현행 경비업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한번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경비업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들, 이거는 주로 주요 내용들을 용어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면 될 거고요. 물론 이 중에서 몇 가지 수업 시간에 이미 벌써 같이 한번 살펴본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경비업 하면은 그렇죠, 바로 경비업법 제2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비업의 업무 유형들입니다. 그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경비, 호선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여기에 해당가는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도급받아 계약받아서 하는 형태로서 이 경비업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단 이때 특수경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중에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도난, 화재 등 그 밖에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서 이 국가 중요시설은 바로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지정을 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 중요시설과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국가중요시설은 가나 다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법령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항을 비롯해서 각종 발전소라든가 중요한 국가의 중요 건물들이 여기에 모두 들어갑니다. 한편 경비지도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경비원들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해서 현재 지정을 하고 매년 11월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발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44시간을 받고 난 다음에 현장에 배치가 되고요. 이 경비지도사가 이 경비업 에 소속되어 있는 이 경비원의 인력에 따라 50명, 100명 단위로 이 경비 지도사를 배정함으로 해서 이 경비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장부라든가 아니면은 이 기계 점검이라든가 또 각종 이 새로운 제도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전문화시키는 이러한 지도 업무를 도맡아서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비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즉 경비업, 그렇죠, 이 경비업체가 고용한 고용인으로서 크게 일반 경비원으로 구분이 돼서 시설경비, 호선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업무를 하고, 한편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해서 특수경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경비원하고 일반 경비원하고 구분되는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각의 운영의 목적이 다르는데, 바로 특수경비원은 방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중요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대테러 활동을 포함한 경찰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고도의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 경비 교육 시간 자체가 서로 상이할 뿐더러 총기를 다룬다라든가 직접 사격 실습을 한다라든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가 됩니다. 한편 무기는 현재 이 경비업에서 우리가 일반 경비원이 사용을 하고 있는 무기가 아니고 바로 특수경비원들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이나 소총, 즉 총기를 말하는 거고요. 일반 경비원들은 무기가 아닌 이 경비 장구를 착용을 해서 운용을 하는데, 경비 장구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일반적인 복장 외에도 간단한 호신봉 정도가 들어가지 이러한 총기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것도 이 경비 업무를 하다 보면은 중요한데요. 이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거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이 조정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가 발생한 사업장, 말 그대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 외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뭐 예를 들어서 철거지역과 같은 정비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특정 시설 뭔가대에서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서는 민원인들이 항상 항의를 하고 있는 장소, 그 외에 주주총회 장소라든가 토지, 건물, 부동산, 동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점유권 등이 있어서 법적 이해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서로 권한의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 그 외에 100명 이상이 모여있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 대규모 이 행사가 있는 곳이나 법원에서 이 명령장이 있는 대집행을 하는 장소, 이러한 것들이 소위 말하는 집단 민원 현장입니다. 이거를 별도로 규정을 해 놓은 이유는 이러한 집단 민원 현장에 그렇죠, 경비원을 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배치하기 48시간 전에 이미 경비원이 배치할 인원의 명부와 모두 신원을 확인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신고를 통해 가지고서는 현장에 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현장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경비원을 배치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제2, 제3에 더 우려될 만한 사안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비원 명부를 배치를 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는 경비업자인 경비업을 주체를 하고 있는 그 운영자겠지만, 현장에서 지도감독은 그렇죠, 경비지도사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경비업의 허가는 기본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 의해서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럼 아주 이하의 벌금처럼 아주 강력한 이 규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가지고서는 경비업을 설립 허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 취득 후 지방청장에 의한 허가권자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신고사항은 당연히 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즉시 신고사항에 들어가고, 그 외에 법인의 명칭이나 아니면 대표자 임원이 변경될 때, 주사무소나 출장소가 신설 이전 폐지될 때, 기계경비를 위해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할 때,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관할 지방청에다가 이 신고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고요. 이러한 신고를 할 때에는 경비업을 허가를 하는 경우에 경비 허가 신청서에, 그리고 경비 허가를 받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 업무를 추가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에 작성을 해서 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주사무소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지방청에서 위임해 놓은 관할 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경비 인력이나 자본금, 시설이나 장비 등이 명시가 돼야 되겠고, 이렇게 확보계획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1개월 내에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제출하고 1개월 내에 모두 다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관할 지방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다 갖춰야지만 이 경비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경비업의 시설 기준들을 조금 나눠서 보면은요, 먼저 시설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교육장과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호신봉 수준의 단봉이나 분사기, 경적, 기타 경비원의 복장 등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호송 경비 같은 경우에는 무술 유단자 일반 경비원 5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역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그 외에 장비로 당연히 갖춰야 될 것, 호송 차량과 현금 호송을 할 경우에 호송백, 그 외에 경비 인력 수만큼의 경비원의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등입니다.
한편 신변보호도 마찬가지로 호성경비와 동일한 수준의 경비인력, 자본금 그리고 시설을 준비를 하되 장비에 있어서는 경비인력수 이상의 무선통신, 즉 무전기를 통한 통신 장비가 이 기준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기계경비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롭게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5명 이상의 경비원 10명 이상, 그리고 교육장 외에도 관제시설을 둠으로 해서 이 관제시설로 통신장비나 전자장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시설 관제시설에 설치되는 장비에 있어서도 감지장치라든가 송신장치, 수신장치, 그리고 출장소별로 각각의 긴급출동 차량 2대 이상과 기타의 기본적인 이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특수경비원은 앞서서 있었던 일반 경비원하고는 좀 다르게 자본금도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외에도 20명 이상 외에도 자본금 3억 이상, 그리고 여기와 관련돼서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의 경비원의 복장, 경적 그리고 담보 분사기가 필요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총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경비 업체에서 구입은 하되 이거를 직접 이 특수경비 업체가 총기를 직접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관할 경찰서에 이 기부 체납의 형식으로 이 납부를 함으로 해서 이 사실상 총기를 구입하는 것은 관할 경찰서에서 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현장에 총기가 필요한 경우에 역시 현장에서도 관할 경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긴급하게 대테러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준전시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 총기를 지급받아서 현장에서 안전경비 활동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즉 총기를 직접 이 업체가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부 체납의 형식으로 경찰에서 관리하도록 현재 경비업의 시설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한편 허가의 제한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는 경비업이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취소가 된 이후에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이 동일한 명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허가 취소된 법인의 법인명, 임원 변경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룰로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롭게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허가의 제한으로서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영업권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폐업이나 휴업할 경우에는요, 보통 폐업한 날로부터 7일 내에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를 해서 지방청 내지는 관할 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휴업한 경우도 역시 휴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사무소에 있는 지방청이나 해당 경찰서장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휴업 신고서를 제출받은 이 서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지방청에 보내서 이 경비업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시작한 후 또는 휴업을 끝낸 후에 7일 이내에 다시 연장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비업은 한번 허가를 받으면 5년 동안 유효가 되고요. 5년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경비업을 하고자 하면 새로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갱신허가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여기에 있는 지방청장과 지방경찰서장이 역시 이 명단을 가지고 나중에 추후 지도감독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계영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봐야 될 몇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현재 기계경비라고 얘기를 할 때, 즉 발생 가능한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호장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벽, 담벼락, 그렇죠. 그러한 벽과 울타리나 아니면은 창문, 출입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를 바로 뭐 도둑이라든가 침입하려는 강도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 외곽시설물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방호장치에 침입 감지 장치를 설치를 해서 범행이 지금 현재 진행되려고 할 때 이를 경고하거나 알려서 조기에 긴급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비 업무를 기계경비 업무라고 합니다. 자, 이 기계경비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 그대로 순수한 소위 말하는 무인경비 업무가 있고, 한편
토탈 경비, 즉 혼합 경비의 형태가 있는데, 무인 경비는 말 그대로 각종 감지기나 경보기 또는 CCTV를 통해서 일종의 기계 장치로서 불법 침입을 감지를 해서 이 감지된 감지기에서 나오는 경보음으로 자동으로 통신을 해가지고 관할 경찰이라든가 경찰서나 아니면은 민간 경비 이 업체에 경보를 울리게 하는, 말 그대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이 좋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경비와 관련돼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는 맞지만 실제로 누군가 출동을 하는 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이렇게 된다고 해서 기계 장비가 와서 우리를 직접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각종 기계 경비의 각종 장비들은 침입을 하는 것을 감지해서 통보해주고 경보를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순수 기계 경비라고 볼 수 있고, 한편 이 혼합 경비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존에 있는 순수 기계 경비에다가, 그렇죠, 바로 인력 경비 요소를 추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인력 경비 요소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복합적으로, 즉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이러한 경비 알람이 왔었을 경우에 무선 지령을 통해서 인근 지역에 순찰하고 있었던 순찰차에서 현장에 직접 긴급 출동 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현장에서 대처를 하면은 우리를 직접 지켜주는 게 기계는 아니지만 누군가 출동을 한 긴급 출동 요원들은, 그렇죠, 우리를 인력으로 지켜줄 수도 있고 사건을 그 자리에서 진압하거나 아니면은 점검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순수 기계 경비 시스템 플러스 요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뭐 세콤이라든가 ADT 캡스라든가 뭐 KT텔레콤 이러한 이 기계 장비를 설치를 하고 나면은, 그렇죠, 긴급 출동을 해주는 걸로 인한 혼합 경비 형태로 대부분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에 훨씬 더 사람들은 신뢰도를 갖고 선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경비 지도사와 경비원은 앞서서 몇몇 가지 이러한 이 구분도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경비업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될 수가 없고, 소위 말해서 그렇죠, 성년 이상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역시 이 경비원이나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 종료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이러한 경비업종에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 선고는 받았지만 아직 유예 기간에 있을 때에도 아직까지 복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도 형법상의 범죄단체 조직, 또 그 외에 강간, 유사강간, 성폭력 특별법에 의한 특례법, 또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또 형 집행 유예 면제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이 모두 다 준수되어 있는 사람들만 경비원, 경비지도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특수경비원도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경비원은 한 가지 다른 게, 그렇죠, 바로 만 60세 이상인 자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59세 이하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59세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한편 이 경비업법 10조 제1항 2호서부터 제8호까지 여기에 이제 결격 사유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이 결격 사유 중에서는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일반 경비원의 결격 사유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각종 뭐 형집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받았었던 사람들, 그 외에 기타 뭐 피성년 후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요. 기타 그 외에도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들에 당연히 이 특수경비원도 될 수가 없겠고, 그 외에 금고 이상이나 아니면은 각종 신체 조건을 준수한 사람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로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이 먼저 시험을 보게 되고, 2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경비업법과 그리고 일반 경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학이나 범죄학이나 경호학이나 아니면 소방학 등의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고,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 개론이나 기계경비 기획이나 설계라는 과목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를 하게 돼서 이 고득점자서부터 일반 경비지도사는 600명 내외, 그리고 기계경비지도사는 60명 내외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비지도사의 기본 교육은요, 일반 경비원이 24시간인 것에 비해 2배 가까운 44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 경비원의 교육은 전체 24시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경비업법이나 범죄 예방론, 그 외에도 실무 교육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사고예방대책, 체포신술과 장비사용법, 직업윤리 서비스까지 실무 교육을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기타 입교식 평가 수료 등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직무교육으로 현장에서 이미 경비교육을 받은 경비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 내에서 직무에 필요한 이론이나 실무, 그 외에 정신교육 등을 직무교육으로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특수경비원은 이보다 거의 한 서너 배 많은 88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비업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외에 범죄 예방론을 함께 공부하는데, 이 재밌는 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당연히 경찰과 함께 이 국가 중요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거나 총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얘기했었던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사고예방대책, 체포진술, 장비사용, 직업윤리 서비스까지 하고, 그 외에 바로 총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격수를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함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입교평가 수료를 해서 전체 88시간 교육을 받고, 직무교육으로는 특수경비원한테 필요한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이나 실무 과목, 기타 정신교양들을 별도로 6시간을 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다른 경비원들하고는 다르게 바로 이 특수경비원이 가지고 있는 바로 특별한 권한이면서 유념해야 될 점이 바로 특수경비원의 무기 휴대와 사용과 관련된 겁니다. 먼저 지방청장은 국가 중요시설에 이 경비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무기를 구입을 하고, 이 시설주는, 그렇죠,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무기 구입 대금을 지불함으로 해가지고 구입한 무기를 바로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무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관리는 이 지방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방청장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이 경비 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보관을 하고 있는 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기부 체납된 이 무기를 대여해주는 형태로 하고, 이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를 할 수 있어서 근무 중에 휴대해서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벌칙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해서는요, 시설주 및 관할 관서장이 무기의 책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에 따라서 매월 1회 이상의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행정처분과 벌칙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경비업법 허가의 취소 사유로는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당연히 원천무효로 취소가 될 겁니다. 또 이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경비원의 업무를 종사시켰을 때,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경비, 즉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만 종사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있는 시설에서 보면은 경비원들이 실제로는 안전관리도 담당하지만 그 외에 그 지역에 환경미화라든가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무슨 택배 보관이라든가 이러한 업무를 사실상 이 업무 시간하고는 별도로 일종의 봉사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비원들이 우리가 사회적인 처우가 굉장히 나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서서 봤었던 이 다른 업무들을 다른 국가들의 예를 보시면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죠. 이 경비원이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 자체가 그 시설 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쇼핑몰이면 쇼핑몰, 또 이 민간 지역 내에 있는 어떠한 특수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들에서 안전만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각종 이 아파트 관리라든가 시설 관리와 관련 있는 관리 업무는 별도의 업체나 별도의 인력이 따로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시설에서 시설주 입장에서는 그거를 별도의 인력을 따로 채용을 해가지고서 또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경비원이 그러한 업무를 사실상 보조 내지는 주 업무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지, 실제로는 이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는 경비원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률적인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장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이것과 관련돼서 만약에 정말로 경찰에서 지도관리 감독을 강화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이 경비 업무 외의 기타 환경미 업무라든가 재활용 업무라든가 택배와 관련된 일들은 별도의 관리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지 되는 그러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경비원 아저씨들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을 대신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무슨 명령을 들어야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새롭게 받게 될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편 그 외에도 경비업과 경비 관련된 업 이외의 영업을 할 때라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해서 휴업만 계속을 하고 있거나, 또 최종 도급일로부터 2년 내에 전혀 실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영업 중지 상태에 있거나, 또 영업정지 처벌을 받았는데 혹시 몰래 영업을 하거나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 밖의 일을 항의를 하게 하고, 기타 배치 폐지 명령 등에 따르지 않았을 때,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경비업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한편 경비 지도사의 자격도 취소될 수 있는 취소 사유가 있는데요. 결격 사유가 발견됐었을 경우에 당연히 취소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 지도사를 취득했을 때, 또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주거나 양도했을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 지도사로 활동했을 때 당연히 자격 취소가 됩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벌칙으로 국가 중요시설에, 즉 특수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쳤을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아주 중형을 내릴 수가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경비구역 내를 벗어났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럼 아주 강력한 이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러한 조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하거나 비밀 누설을 했었을 경우, 또 경비 업무 중단을 통보하지 않거나 경비 업무를 인수하지 않은 특수경비업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집단 민환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배치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또 20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면서 이 사람들을 직접 고용을 했었을 경우에,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 시에 무자격자나 부적격자를 채용했었을 경우에, 기타 과실로 인해서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특수경비원이나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에 위급 사태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직무상의 복종 의무, 기타 근무지역 이탈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었을 경우에, 그 외에도 경비업 업무를 벗어났었을 경우에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볍게는 물론 1년도 가벼운 건 아닙니다만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무기 책임 규정을 위반한 책임자, 쟁의 행위를 했었던 특수경비원,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었던 경비원, 그리고 경비업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외에 흉기라든가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를 하고 경비 업무를 직접 진행했었던 경비원이나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기타 경찰 관서장의 배치 명령 폐지를 따르지 않았거나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은 이야기긴 합니다만 경비업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들을 몇 가지, 그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경비업과 관련돼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처럼 이 경비 업종에 따라서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나눠진다고 잘 알고 있을 거고, 또한 경비지도사도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눠서 경비업을 시작할 때, 또 중간에 지도감독을 할 때 이 경비지도사가 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으실 겁니다. 또한 경비업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청장한테 5년 단위로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을 해야지 되고, 당연히 갖춰야지 될 기본적인 20명 이상의 인력이라든가 1억 이상의 자본금이나 기타 시설과 교육장이나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 앞서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폐업, 휴업이나 아니면은 영업 또는 휴업 연장을 할 경우에 7일 이내에 관할청이나 관서에 신고하도록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계경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기계장치만을 설치해 놓은 순수 기계 경비가 있는 반면에 이거에 인력 경비를 추가한 혼합 경비, 토탈 경비가 최근에는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성인 이상의 이 민법상의 어떠한 이 일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타 주요한 이 범죄에 의해 가지고 이 형을 선고받았었을 때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원 또는 경비지도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인 자는 할 수 없다라는 점, 즉 59세 미만만 할 수 있다라는 점, 이하만 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도 역시 금고 이상의 형에 받았거나 신체 조건에 미달될 경우에 특수경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비원의 교육 시간은 24시간이 일반 경비원, 88시간이 특수경비원이고, 참고로 경비지도사는 44시간의 교육을 받고 별도의 직무교육은 4시간, 6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수경비는 특수경비원만이 무기를 휴대 내지는 현장에서의 근무할 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행정처분 벌칙은요, 주요한 취소 사유로서 중요한 벌칙들이 이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한테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아주 강력한 중징계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무기를 소지하고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각종 행정처분이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경비업법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비 지도사를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 외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 민간 경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앞으로 이 분야를 진출하려고 그럴 때는 기본적인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비업법, 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인 경비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